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음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장난질을 맡기는커녕 두 눈 멀쩡히 뜨고 또다시 이용당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해 행여나 한국이 홍위병 노릇을 그만둘까 염려된 미국과 일본에서 발빠르게 선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미 세 나라 안보사령탑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발표한 이후 오늘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만난 속셈이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행여나 한국이 이탈하고 중국과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설까봐 미리 약을 치러 온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적극 차단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서로의 요구 조건을 맞춰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제 공격 등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현재로선 한미일이 추진하는 정책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의미로 만났다는 것이 됩니다.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재탕했을 뿐입니다. 영어 좀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대북 대응 방안 마련이라고 하면 될 것을 점점 많아지는 영어가 짜증이 납니다.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협력이라는 것은 단어만 놓고 보면 매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더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뉴스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난 세 나라 안보실장들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대북 공조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기로 했다고 선언만 있을 뿐 새로운 공조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경솔한 미사일 발사, 전례 없는 도발이란 표현을 써가며 이런 표현은 항상 쓰던 표현입니다. 북한을 적극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차단을 당면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굳이 북한을 적극 비판한 것은 최근 9.19 군사합의 파기에 빌미를 준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면한 과제로 핵과 미사일 개발 차단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마치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이전에 수십 번 나온 내용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1989년부터 미국은 북한 핵 개발을 막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다가 합의를 파기했다가를 지금까지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이 개발을 막은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미사일 개발 차단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2021년까지 줄기차게 당한 것이 사실이고, 하다못해 원자력 잠수함 원료 제공마저 미국은 거절하면서 원잠 개발과 보유까지 노골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대한민국이 무력적인 모든 부분에서 북한의 압도적 우위를 지니면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인데, 북한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데 미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이어보면 아시겠지만 고작 방안이라며 밝힌 내용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개발하는 것을 차단할 방안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개발 완성 시기만 빨라졌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제가 하나만 한 발표라고 이야기했듯이 고작 나온 내용이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아마 어림잡아 이 내용은 이미 200번 이상 각 나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제하지 못하면 유엔 결의는 별무 소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제할 방안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고 귀찮게 하는 것까지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원으로 지목된 불법 사이버 활동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고, 북한 해킹을 막자는 이야기는 2010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커들에게 가장 많이 털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것은 한일 지소미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북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천금 같은 정보를 대가도 없이 주고 개짓거리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자 군사훈련 계획 수립도 계속 추진합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까지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줄이고 그만큼의 수를 자위대로 채운다는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 총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온 진짜 목적이 등장합니다. 핵심 광물이나 2차 전지처럼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 교란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공급망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품목은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싼 값에 들여왔을 때 가장 좋은 경쟁력을 갖습니다. 다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수입 단가와 수입에 걸리는 시간이나 재고 확보에서 불편함이 중국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산업용 요소와 인산 암모늄 등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큰 원자재 공급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 차원의 공조 역시 강화했습니다. 기업이 자원을 수입하는데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차액만큼 정부가 보존해줄 각오가 아니고 반중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입 수출에서 다변화를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으면서 국내에서 망해가든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매국 행위를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한미일 안보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만났다면서 굳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을 입에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게 미국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질 사연이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국에 뭔가 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명분을 만들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중국과 한국이 멀어지고 군사와 경제에서 위협을 받을수록 한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상관없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국은 따라올 것이니 미국에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 기술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미국과 일본 안보실장 모두 윤 대통령 이후 달라진 한미일 관계를 환영한다며 더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지켜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테니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어려운 관계로 심화될수록 미국과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외교를 이처럼 미친 듯이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국처럼 뛰어야 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끝내 어디를 지원했는지 알 수조차 없고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토록 두둔해주는데도 일본은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막판에 지지 의사를 밝혔을 뿐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엑스포 하나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참혹한 결과를 내면서 캠프 데이비드 후속 조치라고 뭔가 대한민국에 대단한 이익을 주는 만남처럼 정부는 포장하지만 저는 뉴스를 보는 내내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대한국인의 기상과 지혜로움이 윤석열에 의해서 급격히 훼손되고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우리 국민이 총선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법권을 국민의힘에 빼앗긴다면 나중에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깜빵에 간다 해서 보상되지 않을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윤석열은 감행할 것입니다. 설마 했던 모든 일이 현실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신경 쓰고 살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래로 종전에 없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목 잡는 여당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주로는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막아 세우기 때문에 발목 그러면 원래 야당이 떠오르는데 요즘 완전히 바뀌어서 발목 하면 여당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처리가 딱 그런 짝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우리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 이런 태도로 또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잘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협상이 안 되면 감행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발목 잡는 여당,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